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세무직원국과 그리고 서울시 일반직원국의 아무래도 초시즌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네, 연가 스파르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최수지 합격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0823에서 합격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최종 합격 당시의 점수와 처음 공부하셨을 때 당시의 점수 한번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시험 본 2020년 지방직 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모두 90점 맞았고 각 70점을 맞았지만 사회에서 35점을 맞아가지고 가락으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2021년 지방직 교육행정 구급시험에서 국어 95, 영어 80, 한국사 100, 교육학 85, 사회 70점을 맞아서 조정 점수 포함 총점 400.19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합격하시기까지의 그 수험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년 6개월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전에도 혹시 0823 듣기 전에 네. 다른 학원이나 뭐 다니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원은 다니지 않았고 인강으로만 수강을 했고 사범대를 나와서 국어와 교육학의 베이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셨었을까요? 국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문법은 한 권으로 마무리와 기출문제집 그리고 이종 선생님의 학부 모의고사를 수강했고 독해는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지만 대신 교재는 현대국어 기출문제집이랑 독해는 나의 힘, 독해야 산다 그리고 권기호 선생님의 계기문 독해 그리고 수능형 모의고사 1 정도를 풀었습니다. 또한 문학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고 기출문제집만 풀었고 시험 한 달 전에 김태 선생님의 국왕국어 필수 문학 120선 교재만 봤습니다. 한자는 선국어 기출문제집이랑 김태 선생님 요정 노트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말씀드리면 문법은 이동기 100포인트랑 기출문제집 그리고 손숙 선생님 900제 그 다음에 문법풀이 전략서를 해봤고요. 독해는 학부모의고사를 계속 풀었고 기출문제집과 실물 독해 천재 수강했습니다. 한국사는 전학 필기노트와 문교 판서노트 그리고 전학 5.0 그리고 3.0 기출문제집을 수강했습니다. 교육학은 6일 심화이론과 5년 핵심교육학 그리고 5년 기출문제집 수강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스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제가 관리형 독서실을 선택한 이유는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공부하려면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근데 관리형 독서실은 추석하기 전에 핸드폰을 수거하기 때문에 방해받을 일이 없었고 또 수면 버튼을 사용해서 틈틈이 수면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같이 공부하는 다른 원생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최대한 딴짓을 안 하고 집중력을 모으게 됐습니다. 저는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없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저에게 맞춰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리형 독서실을 계속 다닌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험 네. 기간은 한 1년에서 조금 넘는 기간이셨는데 네. 학원을 다닌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전 수험 처음부터 끝까지 다녔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노량진 신림 2곳 다녔어요. 다니기 이전에도 베이스가 있으셨긴 하지만 다니기 이전과 다니기 이후를 조금 비교를 한다면 생활에서 크게 뭔가 잡히는 게 있었나요? 우선 공시를 시작한 후에 최소한 10시간 이상 앉아 있었어야 됐는데 10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 10시간을 앉아서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관리형 독서실 다니면서 순공 시간에만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영스파 0823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혼자서 공부가 힘든 사람들 또 결제가 안 돼서 독서실을 다니고 싶지만은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관리형 독서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저는 노량진이랑 신림에 있는 거의 모든 관리형 독서실을 가보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학습 환경이나 그리고 학습 관리의 정도, 시설의 쾌적함 정도, 가장 중요한 가격까지 모두 비교해봤을 때 연가 스파르타만큼의 가성비가 있는 관리형 독서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관리랑 기율이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고 책 소음기를 통해서 집중력을 높인 것이 마음에 들었고요. 또한 책상의 넓이도 다른 독서실보다 더 넓고 쾌적해서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기에 최적인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할 장소를 계속 옮기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곳에서 오랫동안 확실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23을 선택하시기 이전에 관리형 독서실도 많이 알아보셨던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때 당시에 느꼈던 차이점이 따로 있으신가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있었고 한 달에 5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곳은 깨끗하고 쾌적하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거는 다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곳은 학습 관리가 조금 안 되는 정말 출석만 관리하는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출석만 관리해놓고 학습 태도나 이런 거는 관리를 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백색 소음기가 있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자잘한 소음이나 이런 거에 예민한 편이어서 백색 소음기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습 관리도 하면서 시설도 쾌적하고 휴게실이나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등을 봤을 때 가장 가성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의 넓이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책상 넓이가 크게 작용을 하나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네. 우선 책도 올려놔야 되고 가습기나 펜이나 필통이나 이런 것들 다 올려놔야 되는데 제가 가본 곳 중에 그걸 다 놔둘 수 있는 책상의 넓이가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딱 독서대만 놓을 수 있는 자리라던가 책장만 있다거나 그런 곳이 많았는데 저는 60cm 2단 독서대를 썼기 때문에 그 독서대를 놔도 여유가 공간이 있어서 가습기도 놓고 필요한 물건들, 휴지나 그런 것들 다 놔서 되게 쾌적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친한 동생이나 친한 친구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0823 추천할 만할까요? 저는 추천할 것 같고요. 학원을 실강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제 시간을 저에게 맞춰 쓰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에서 0823을 먼저 다녀서 공부 습관을 잡고 물어볼 수 있는 건 관리 교수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리 교수님이랑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선택 과목 정할 때 행정법을 할지 사회를 할지 고민이나 공부 계획표도 봐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크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뭐 생각나는 말씀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선택 과목 준비할 때는 어쨌든 공시는 최대한 단기 합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찾아서 하라고 해주셨고 공부 계획을 짤 때도 되게 용기를 많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대로만 잘 실천하면 정말 잘 될 것 같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런 격려, 응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0823 수강하면서 그 중에서도 나한테 정말 가장 도움이 되었다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출결을 체크하고 별점제를 운영하는 게 강제 학습 관리에 되게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순공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별점을 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지각도 안 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또 불안할 때 그때는 관리 교수님께 찾아가서 공부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담하면서 응원도 많이 받고 불안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퇴실을 한 사람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별점 20점이 넘으면 강제 퇴실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퇴실하신 분들 2-3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얄짤없이 채시를 시키시더라고요. 지금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경험을 살려서 조언의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슬럼프는 정말 수험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슬럼프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고 언제든지 떨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공부가 너무 하기 싫고 또 무기력하다면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부가 하기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너무 루즈하거나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놨다면 공부에 빨리 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을 다시 돌아보고 재조정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쉼없이 달려와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소진돼서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잠을 더 보충을 한다든지 공부 시간을 조금 줄여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서 집중이 안 될 때는 오늘 꼭 해야 하는 공부량을 체크해서 그것만 딱 빨리 끝내고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시에 가장 중요하고 슬럼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놓인 공부만 생각하면 잡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공부는 매일매일 하기 싫은 것이 정상이고 공부하기 싫을 때 나는 글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